코스닥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어디로 시선을 옮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들 그 안에서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쪽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닥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우주항공 쪽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죠. 바로 스페이스X가 내년 미국 증시 기업 공개를 추진할 거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관련주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지 저희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상장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장은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시장의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런 소문만으로도 결국은 주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우주항공 관련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주항공 관련 쪽은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우주항공 관련 부분에 투자를 많이 진행시키고 있죠. 우리도 얼마 전에 지금 우주 또 로켓이 또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우주를 이제 경쟁 흔히 말하는 이 무대로 투자를 옮겨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로켓 관련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 움직이는 거라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페이스X가 상장돼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는 건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상장이 되면 제대로 된 시장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우주항공 관련 종목의 기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가격이 책정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스페이스X가 얼마 정도의 시장 가치를 받는데 근데 이 종목은 그것 대비해서 너무 싸구나 아니면 그것 대비해서 너무 비싸구나 라는 걸 투자자들에게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주항공을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스페이스X가 지금 우리 앞서 이화영 MC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현재 가치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어요.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 물론 나중에 상장되고 나서 실제로는 그 가치를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정도를 가치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평가, 그만큼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다는 건 나머지 같은 업종의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을 더 많이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으면 그쪽에 있던 나머지 섹터들 역시도 같이 동시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건 관련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관련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다가 막상 12월 되니까 약간 움직임이 조용하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산 쪽에 모멘텀이 겹쳐 있어서 그런지 명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훈풍이 번진다며 이런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봐도 괜찮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섹터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론 머스크와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타쉽 발사에도 같이 초청돼서 같이 보고 화성에 국기를 꽂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머스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부분의 모멘텀이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관련 투자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던져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 쪽에도 좀 모멘텀이 많이 가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에 종전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이 종전된다고 해서 방산 쪽의 매출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종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장을 다 해제하겠어. 이제는 우리는 우리는 평화주의자로 다 바뀔 거야. 우리 절대로 전쟁 안 할 거야. 하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종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토에서는 보고서가 나온 게 종전 이후에 3년간 재무장을 하고 다시 한번 유럽을 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이것과 관계없이 방산 관련 쪽에서는 투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또 방산 관련 종목들 역시도 지금의 조정이 추세적인 조정이라고 생각되지는 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내 기업이 협력사로 많이 참여하냐 안 하냐도 좋지 않습니까? 단순히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 없으면 사실 남의 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스페이스X와 납품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섹터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섹터라고 생각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제대로 발동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항공 섹터는 민간이 주도가 아니라 그냥 국가 주도 차원의 사업이었어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어요. 상징성이었죠. 우리가 우주를 먼저 개발한다는 거. 그런 식의 상징성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산업은 돈이 돼야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우주항공 산업은 발전하지 않았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면 스페이스X가 뛰어들면서 이 민간 항공 우주 관련 부분이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항공사들 중에서도 지금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타링크가 이거 되면서 그 와이파이가 기내 와이파이도 지금 이용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수익이 된다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위성통신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단순히 스타쉽만 그러니까 스페이스X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유럽의 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이런 흔히 말하는 이 그 위성통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맥사라든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전에는 항공 사진 같은 것들도 공공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항공사진은 그냥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항공사진을 가지고 많은 우리가 뭐 지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구글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거 지도만 보더라도 위성사진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사업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말은 단순히 우주를 탐험했을 때 이제는 돈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최근에 또 앞서 나가서 뭐가 되냐면 요즘에 AI와 관련돼서 가장 그 핫한 게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데이터 센터도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냉각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우주는 사실상 냉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굉장히 극초온이기 때문에 따로 냉각 관련 부분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 부분도 효율이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구에서 태양광을 받으면 실제로 이 태양광이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시광선이 다 분산돼 버리니까. 근데 우주는 그게 없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주 사업은 이제 오히려 데이터 센터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금 현재 한 2자릿수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2030년까지 이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고요. 전체 시장이 1조 1,2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거기에 관련 섹터들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수혜가 많이 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이라도 충분히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업들 중에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는 관심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응도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처음에 인사말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냥 단순 기대감이면 중요한 건 왜 사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니까 이걸로는 오래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종목을 아니면 왜 이 기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면, 그러면 이쪽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스타쉽이 잘 많이 커졌을 때 어떤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스페이스X와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크게 렌즈 관련 회사, 그 다음에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거의 대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매출 사이즈가 큰 사업부가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합금을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엔진이 어떤 부품이 납품된다라는 건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스페이스X, 스타쉽에 들어가는 엔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3세대, 랩터 3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전까지는 랩터 2가 나왔다면 지금은 랩터 3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타쉽 같은 경우가 발사체 1호기에 이 엔진이 3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사체 2단계가 6개가 들어가고 총 쏘면 39개가 이게 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엔진이 많이 달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더라도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되겠다. 이거 다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속에 들어가는 특수합금이 납품되는 회사는,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그래도 큰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관련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 기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오늘 기내식 관련인데요. 이 회사를 좀 주목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특수합금을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는 1차 벤더 회사입니다. 특수합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기업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확실하게 진입 장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쉽게 누군가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경쟁 관계가 없다라는 거, 마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 발굴의 달인 저희 문서진 기장과 함께 오늘의 키워드 배우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중장거리 전략으로 가져갈 만한 기업이 곁에 있다면 훨씬 더 든든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문서진 기장만의 종목 기내식입니다. 이 핵심 종목 기내식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오늘 언급된 핵심 산업의 주도주와 투자 전략까지 모두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내식 종목을 문서진 기장이 직접 선별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잠시 문서진 기장의 교육 내용 정리하고 금방 돌아오죠.